안녕하십니까, 서울 라이브캠입니다. 오늘은 왜 라이브캠 하는 사람들은 소니 a7M3 또는 소니 a7C를 많이 사용하는가에 대해 잠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라이브캠을 할 때 카메라를 선택할 수 있는 카메라 선택지는 크게 5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PTZ 카메라입니다. PTZ 카메라 같은 경우는 방향을 전환할 수 있으면서 줌인, 줌아웃을 할 수 있는 카메라입니다. 주로 영상회의나 특수 용도에 많이 쓰이는 카메라고요. 그 다음은 DSLR 또는 미러리스 카메라입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방식의 사진을 찍기 위한 카메라이나 최근에는 영상에 대한 필요성이 많아져서 비약적으로 성능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빛을 수용하는 면적이 다른 종류의 카메라에 비해 넓어서 야간 촬영에서 굉장히 좋은 화질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웹캠입니다. 줌 회의나 유튜브용으로 많이 쓰입니다. 마지막으로 CCTV용 카메라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화질은 떨어지지만 적은 전력 소모와 야간에도 사물을 인지할 수 있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미러리스 카메라가 고화질 라이브 캠에서 많이 쓰이는데 오늘 저는 제가 사용하는 제품 하나를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그 제품은 소니의 a7M3입니다. 과연 a7M3는 어떤 장점이 있는지 지금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눈에 띄는 장점은 6K 오버샘플링 풀 픽셀 리드 아웃입니다. 소니 a7M3는 24.2 메가픽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상도로 치면은 6K에 해당하는 해상도이죠. 렌즈를 통해 이미지를 센서에 새긴 후 4K로 뽑아냅니다. 이것을 6K 오버샘플링 풀 픽셀 리드아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4K 정보를 4K로 내보내는 것보다 훨씬 더 선회도 높은 화면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원본이 더 세밀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결과값이 4K라고 해도 화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보다 더 상위 기종인 A7M4는 7K 오버샘플링 풀 픽셀 리드아웃이기 때문에 더 좋은 해상도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가격이 거의 1.5에서 2배 정도 하기 때문에 가성비 입장에서 A7M3가 훨씬 유리합니다. 또한 A7M4는 발열 이슈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이브캠은 24시간 365일 동작해야 되기 때문에 발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더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A7M4보다는 A7M3가 더 라이브캠에 적합한 바디입니다. 두 번째 A7M3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저조도 환경입니다. 저조도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카메라가 빛을 받아들이는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여야 합니다. 조리개, 셔터 스피드, ISO를 통해서 빛의 양을 조절합니다. 그 중에서 ISO가 광감도, 즉 빛의 감도를 조절하게 됩니다. 이 빛의 감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미지 센서의 민감도를 높여서 화면을 더 밝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위적으로 신호를 증폭시킨 것이기 때문에 화면상 보이는 노이즈 또한 증폭됩니다. 그것을 소니를 포함한 여러 카메라 제조사가 극복하기 위해 적용한 기술이 듀얼 ISO입니다. 이 기능은 신호 증폭을 시작하는 지점을 저감도와 고감도 두 군데로 두어 어두운 환경에서 고감도 ISO를 사용하여 상대적으로 노이즈가 생기는 시작점을 높여줍니다. 조리개, 셔터 스피드, ISO에 대해서 모두 알아보려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알아보고 ISO가 높아지면 화면상 끼는 노이즈가 높아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7M3는 소위 풀프레임이라고 불리는 카메라입니다. 개인용 카메라 중 가장 큰 이미지 센서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큰 이미지 센서는 빛을 받아들이는 공간이 넓기 때문에 일반적인 카메라보다 저조도에 강하고 듀얼 ISO를 통해 한층 더 높은 야간 선회도를 보여줍니다. 소니 제품 중 저조도에 특화된 카메라인
A7S3가 있으나 가격이 거의 3배 차이 나고 4K 풀픽셀 리드아웃을 사용하기 때문에 6K를 제공하는 A7M3보다 선해도는 오히려 떨어집니다. 화면의 표는 ISO별 노이즈가 얼마나 끼는지 나타내는 차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야간 라이브 캠을 사용할 때 최대 감도를 ISO 3200을 마지노선으로 사용합니다. 이때를 기준으로 노이즈 수치가 3 이하이면 무난한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와닿지 않으시겠지만 소니의 다른 보급형 제품군인 알파 5000과 알파 6000 제품군들의 ISO별 노이즈 감도를 확인하시면 많게는 2배 이상 노이즈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올림픽 대교 라이브캠에서 사용하고 있는 최대 감도는 ISO 3200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범용성입니다. A7M3는 2018년 출시됐던 바디이고 그 당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것은 많은 액세서리, 캡처보드와 같은 라이브캠을 위한 장비와 굉장히 좋은 호환성을 보여주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미러리스 카메라를 라이브캠에 사용하기 위해서 배터리가 아닌 더미 배터리 아답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송출하기 위해 캡처보드라는 카메라의 신호를 PC에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범용성이 없는 카메라라면 이와 같은 장비들과 호환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겠지만 역대급 판매고를 올린 A7M3는 모든 액세서리 회사의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호환성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한 굉장히 많은 양의 중고 매물을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고나라나 당근마켓과 같은 플랫폼에서 A7M3로 검색하면 쉽게 매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디의 높은 인기 때문인지 굉장히 많은 렌즈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니의 네이티브 렌즈뿐만 아니라 탐론, 시그마, 삼양 등 다양한 회사에서 소니 풀프레임에 맞는 렌즈를 앞다투어 생산하고 있습니다. 렌즈 중에는 굉장히 고가의 제품들도 많지만 라이브 캠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고정된 위치에서 초점의 변화 없이 촬영을 하기 때문에 저렴한 렌즈라도 충분히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발매하는 렌즈들의 성능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50만원 이하의 렌즈라도 4K 수준만 커버하면 되는 라이브 캠용 렌즈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가격입니다. 지금 중고마켓에서 약 140만원에서 저렴하게는 130만원대까지 구매가 가능합니다. 앞서서 설명드린 여러가지 조건을 맞추는 제품 중 130만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A7C를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A7M3가 약 10에서 15만원 정도 더 저렴하고 기능상으로는 거의 동일합니다. 소프트웨어적인 몇 가지 이점이 있긴 하지만 라이브 캠에는 영향을 미치는 기능들은 아닙니다. 따라서 가장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는 장비는 A7M3입니다. 또한 커다란 EVF나 기능키 등의 하드웨어 옵션은 오히려 A7M3가 더 뛰어납니다. 지금까지 카메라에 대한 추천이었습니다. 라이브캠을 시작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